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효철입니다. 2023년 리버 위크에서 강의한 TAC and portal vein embolization versus radio embolization prior to liver resection in patients with small future liver remnant 강의입니다. 먼저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로브에 약 한 5cm 사이즈의 싱글 튜머가 있고요. 레프트 로브가 좀 작기 때문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의뢰가 왔습니다.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7주 후 CT 상에서 보면 레프트 로브 하이퍼트로피 소견이 있고요. 라이트 로브는 좀 어트로피가 됐고 튜머 인핸스먼트는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버 볼륨을 측정을 해보면요. 레프트 롭이 357cc에서 673cc로 7주 만에 아주 많이 커졌고 하이퍼트로피 되는 속도도 좀 빠른 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반대편 롭 퓨처 리버 렘넌트의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과 비교해 볼 때 하이퍼트로피 되는 속도는 약간 느립니다. 그래서 대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은 1개월 내지 1.5개월이면 충분히 커지십니다. Y9E는 사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검사하는 거 2주 더하기 한 3개월 기다리다 보면 이제 진단하고 나서 수술까지 한 3.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하이퍼트로피가 되는 정도는 포털벤 엠볼리제이션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잘 오느냐? 레이디 엠볼리제이션이 좀 하이퍼트로피가 좀 적게 오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기 때문에 컨시스턴트한 리절트는 포털벤 엠볼리제이션이 좀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디 엠볼리제이션의 장점은 기다리는 동안에 튜머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튜머가 프로그레이션을 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튜머 네이처를 이제 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했는데 튜머가 익스트라헤파틱 메타스타시스가 생기든지 반대편 로브에 새로운 게 생긴다면 수술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 환자를 처음부터 수술을 했더라도 조만간 수술한 직후에 아마 재발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환자겠죠. 그래서 튜머 네이처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시술과 관련된 페인이 별로 없고 시술한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입원하지 않고 외래 베이스로 하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도 가끔 외래 베이스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단점은 플래닝 엔조와 MAA 스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롱 션트가 높은 경우에 방사선색 전술을 할 수가 없고 역시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만 했을 때 이렇게 튜머 프로그레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AC를 먼저 하고 1개월 뒤에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TAC와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을 한 달 간격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 기다리는 동안에 튜머 프로그레션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튜머 네이처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대신 이제 2번 입원을 해서 2번 아파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 환자처럼 튜머가 한 12.5cm로 아주 큰 환자에서 TAC 더하기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할 경우에 환자가 아주 복통도 심하고 열도 많이 나고 좀 고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하게 되면 고통 없이 레프트 로브 하이퍼트로피를 유도할 수 있고요. 이 환자에서 민 업서브 도즈는 210그레이로 스탠다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80에서 150그레이 사이가 될 텐데요. 150그레이 이상의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1개월째 CT상에서 보시면 튜머 인핸스가 그대로 남아있고 튜머의 크기가 한 1cm밖에 안 줄었어요. 그렇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째 CT를 보시면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종양의 인핸스먼트는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CT에서 CR 소견을 보이고 있고 레프트 로브가 좀 더 커졌고요. 볼륨을 측정해봐도 레프트 로브가 391cc에서 463cc로 좀 더 커졌고 5개월째 MRL 상에서도 레이디올로지컬리 CR이고 레프트 로브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5개월째 수술을 시행하였고 패솔로지 상에서도 컴플릿 네크로시스로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튜머 베스큘러리티가 상당히 낮은 환자입니다.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인핸스가 별로 되지 않는 환자고요. 하이포베스큘러 튜머인 경우에 컨벤셔널 TAC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환자는 리스크 팩터가 HCV 바이러스가 있고 피부과가 높기 때문에 컨바인드 타입 또는 atypical HCC로 생각이 되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에 의뢰가 되었고 역시 민도즈 200그레이 이상의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2.2개월째 찍은 CT상에서 레프트 로브 하이퍼트로피, 라이트 로브의 어트로피가 잘 보이고 있고요. 4.5개월째 보시면 레프트 로브 하이퍼트로피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고 라이트 로브는 아주 어트로피가 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튜머 어테뉴에이션도 매우 낮아서 튜머가 컴플릿 네크로시스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수술을 시행하여서 패솔로지컬리 컴플릿 네크로시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1.2개월째, 2.2개월째, 4.5개월째 리버 볼륨을 재보면 이제 레프트 로브 볼륨이 상당히 많이 커진 걸 알 수 있고요. 이 환자는 이니셜에서 레프트 로브 볼륨이 643cc로 제법 큰 편입니다. 그래서 레이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한 이유가 레프트 로브 하이퍼트로피 때문은 아니고요. 튜머 네이처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인핸스먼트가 좀 별로인 컨바인드 타입의 튜머일 텐데요. 그래서 튜머 네이처를 테스트하는 목적에서 레이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레이드 엠볼리제이션의 단점은 받고 싶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환자는 17cm의 아주 큰 종양이 있고요. 튜머가 크면 클수록 롱션트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전 검사를 했는데 롱션트가 17%고요. 그래서 레이드 엠볼리제이션을 받을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컨벤셔널 TAC를 했습니다. 1개월째 CT상에서 튜머가 대부분이 네크로시스가 왔는데요. 환자분 페인과 피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TAC 1개월 이후에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수술 2개월 뒤 팔로업 CT상에서 재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머 네이처를 테스트를 하고 너무 빨리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튜머의 네이처 테스트 하는 시간이 좀 짧았다는 거죠. 1개월 만에 재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재발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수술을 한다면 수술 이후 재발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요 표가 이제 다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주로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고용량의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할 경우 하이퍼트로피 타임이 2개월로 좀 더 줄어들 수 있고요. 뭐 거의 모든 환자에서 하이퍼트로피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이퍼트로피의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용량의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절대 프로그레션을 하지 않습니다. 방사선색전술의 단점은 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는 간이 약간 프레자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인트라오퍼러티브 블리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수술을 절대 서두를 필요 없이 여유 있게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머 네이처를 테스팅 하는데 한두 달은 너무 짧고요. 최소 3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린 다음에
반대편 간에 재발을 안 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경우에 그때 수술을 해야 수술한 이후에 재발을 줄일 수 있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게 되면 이 기다리는 동안 튜머가 절대 프로그레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튜머 네이처를 테스트를 충분히 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